시하. 시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시하. 아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방새 둥지 틀고 있는 시방새 여러분. 목요일 8시가 되었습니다. 정치 왼수다 시즌 3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빨리 인사해야 돼. 시하. 예. 아 정말 우리 술썩 시방새님들. 부르겠습니다. 예. 25명 아니야 부족해. 250명 들어와야 돼요. 일찍이 이거... 들어오셨던 분들 쭉 이제 읊어드려요. 점심차려님, 이슈 모장님, 안기범님, 몰타님, 앙마르슈님, 리아님, 밈익점님, 루빈님, 김지영님, 룰루랄라 123님, 임효성님, 킨다이브팀님, 시엔 이거 XIE는 어떻게 읽는 거야? 시에님, 예, 그리고 무사파님, 이은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성. 저희가 훌륭하신 우리 원년 멤버들이 오셨지만 예. 그래도 100분은 넘어야 본격적으로 주제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우리 본격적인 주제 안 가고 야불이나 털다가 뭐 야불이 털다 끝나는 거야? 야불이 털다가 안 들어오면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지 뭐. 그냥 뭐. 춤이나 몇 번 추다 가죠. 그렇죠. 뭐 우리 안 그래도 그 요즘에 홍 박사님을 아세요 챌린지가 여러분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거 혹시 챌린지를 아시면 예. 동접합 한 1000명 기록하면 저희가 셋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윤 대통령님을 아세요로 바꿔가지고 윤 대통령님을 아세요로 쇼츠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 영상 못 봤습니다. 아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죠? 홍 박사님 요염한 춤입니다. 네, 굉장히 요염한 춤이고 그때 그 골반의 움직임보다 또 요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길 수 없고 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 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방쇼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요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한 동접 1000명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어려워요? 아니 뭐 트렌드를 따라갈 뿐인데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예,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무사파님, 영식님 아침부터 민방위 복장인 줄. 오전에 이걸 입고 나왔던 걸 또 입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짱구구 하면은 인민복처럼 되는 건가? 그런 거죠? 중국 스타일이네, 중국 스타일. 이것도 배가 나오면 좋습니다. 김정은 예. 아닙니까? 여기에 배가 나와야 되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약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괜찮아요? 인민복이네. 아니 현장 관리복. 현장 관리. 민방위복도 비슷하네. 그래서 민방위복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정치 왼수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실 유튜브가 동접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요즘? 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들 구독자가 감소하거나 동접자에서 떨어지는데 우린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미세하지만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미세하지만 우상향이 중요한 거죠.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우상향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방새님들 덕분이세요. 예. 여러 군데 가셔가지고 둥질투 계셔가지고 네. 막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우량주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곱하기 한 10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이도경님 충성. 뭐든 잘 어울리십니다. 영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킨다이브님, 우기님도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할 수준이다. 인민무력부 복장.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그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예고 하나 해드릴까요? 예고요? 예, 트렌드 이슈 예고 지금 미리 하고 가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트렌드 이슈도 요거 이어서 있잖아요. 큰 거 옵니다. 큰 거 없는 오늘? 큰 거요? 극장가를 사로잡은 이야. 시대의 대작. 님도 보고 뽕 줬다고?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 와. 사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줄거리를 스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신 변호사님처럼 영화를 볼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넘어서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겠다. 거의 어미새 수준이네. 그렇습니다. 어미새가 씹어서 시방새한테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방새들에게 이제 씹어서 넣어주는. 꼭꼭 씹어서. 사실 스포라고 볼 건 없죠. 왜냐면 오펜하이머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공개를 한들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넷플릭스였나요? 거기에 아마 오펜하이머 관련된 그 작품이 있을 거예요. 핵
관련된 아하.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가시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뭐 트렌드 이슈도 보시고 넷플릭스도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무님 충성 예 선글라스 벗으니 좋다 예. 그래서 벗고 왔습니다. 아침에 쓰고 오셨거든요. 예 아침에는 아침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우 색달라요. 색다릅니다. 근데 지금 둘은 복장이 아침에 같나요? 그죠?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좀 다르게 하고 왔는데 안경을 벗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경을 벗었군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보냐멀님 잘생긴 세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쭉쭉 들어오시고요. 뭐 어떻게 근황 토크라도 잠깐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인규 대표의 근황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드라이하게 홍보는 다 빼고 개인적인. 진짜 근황. 네. 저는 요즘에 뭐 매일 제가 신변 찾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느낌으로 매일 1시간 반씩 때립니다 방송을. 주당 제가 지금 방송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방송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보시진 않지만 저는 숨어서라도 네. 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시방쇼에서. 내 생각에는 그 신변 잡기를 돌려가면서 만약에 한 번씩 해봐야 요거 네. 힘든 거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하. 듭니다. 왜냐면 우리 또 뭐 민규 작가도 트렌드 이슈 하다 보면 근데 사실 또 일피디님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팀워크이죠. 둘이 하는 거랑 네. 혼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혼자서 박수치고 다 합니다. 심지어 길PD는 저 앞에 있는데 네. 잡니다. 심지어 자요. 맞아요. 주무셨어요? 자고 있어 심지어.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주무실 거예요. 신독규라는 이름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폴로독자 써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예비군 갔다 왔어요. 예비군. 충성. 예, 정말 충성으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예비군 가서 또 총 한 발 또 총 쏘고 왔습니다. 따콩. 네, 아니, 나라 근데 지키고 왔어요. 우리 저기 방송 끝나고 저는 이제 여기 시방쇼 오기 전에 오늘 네. 평화방송 갔다 왔는데 평화방송에 있는 작가님께서 시방쇼를 보셨다고 이걸 보셨어요? 네, 언급을 하시면서 아침에 저희 둘이 오늘 한 방송을 보고 둘의 혈압이 괜찮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혈압이 아까 혈압약 드셨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혈압약 먹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실제로 약을 드셨습니다. 실제로 네. 먹었습니다. 실제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요즘 이게 분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요즘에 분노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리쌍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웃음이 안 나와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이제 막 짜증이 나죠. 혈압 살짝 오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분노를 또 해소를 하면서 아하. 정치면서 오늘 진행을 해볼 거고 우리 또 민규 작가님의 그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뭐 요즘에 또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수강 신청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개강이기 때문에 벌써? 네. 다음 주에? 9월 1일이 개강입니다. 와. 슬슬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은 사실 돈을 버느라 좀 바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주에 제일 부자. 그러니까 제일 형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네. 월 조금 자기 월천 나는 아니 그런 소문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그 아니 강의를 말고. 잘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킬러 문항 논쟁 있을 때 네네네네. 사교육하면서 그 네. 사회 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주교 원장님이. 예. 그래서 굉장히 네.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시방쇼가 좀 더 커지면 자녀 교육도 담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죠. 봐주시는 분들 중에 네. 수험생으로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네. 우리 김민규 작가에게 저액과에 고액과에가 아니라 저액과에로 우리가 멤버십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할인이 돼요? 특별 할인. 시방세 할인? 시방세 특별 할인으로 와 시방세 좋다. 할인도 돼. 반값 할인 우리가 노려봅니다. 반값 과외비. 반값 과외비.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교육계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철규 총장 부들부들합니다. 자 보십시오. 초과 수익. 지금 큰 연못님 예. 민규 건물 샀다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진짜 건물 샀어요? 건물 네. 큰 레고 하나 샀습니다. 레고로. 사고 싶네요. 진짜. 건물. 잠깐만. 지금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100명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또 우리 근황 방송 이어가기로 했는데 아직 건물 못 샀다고 하고요. 이은주님 1타 강사 좋습니다. 1타 강사 김민규 데려가시고요. 자 나무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요거 빨리빨리 시하 소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5, 6년 걸린다는데 That's right?
오. 신도쿄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5, 6년까지는 안 걸릴걸요? 더 좀 이르게 짧을 겁니다. 들어온다고 짧을 겁니다. 네, 뭐 예측됩니다. 10개월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어중간하게 보면 3, 4년, 예. 빨리 보면은 1, 2년 안에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그건 합니다. 이제 해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거 네. 조금. 음. 하여튼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해류를 예측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이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돈다는 뜻은 그 과정에서 정화된다는 얘긴데, 그죠? 그 해류를 속에서 정화된다는 얘긴데 이게 정화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인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뿌렸기 때문에 네. 이제 테스트하는 거 이제.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됐든 의심을 하는 거고, 과학은 의심하는 거고, 네. 의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해소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험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입증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전인미답의 길이니까 우리는 이제 임상 실험 대상이 되는 건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바다가 그렇게 자정작용이 좋으면요 아무거나 막 갖다 버려도 됩니까? 그렇지. 아 진짜로 아무거나 막 갖다 버려도 돼요 진짜? 그럼 지구가 뭐 이게 자원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죠. 이 자정작용이라는 게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네. 이 역치 넘어가면은 자정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태평양 바다가 넓고 깊다고 하지만은 아무거나 막 갖다 버려도 되냐 이거예요. 막 갖다 아무거나. 버려도 됩니까? 민규 작가님? 그리고 가급적 안 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사실상은?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버리는 게 쓰레기 최고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방법 써서 없애는 게 맞지. 자꾸 버려 그거를. 실제 그 우리는 그 네. 방송가를 떠도는 시방새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어차피 정치 고관여층이라든지 신문 보고 떠들어대는 시방새들은 네. 그냥 그 3, 4, 5, 60대라든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좀 국한돼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지를 판단하는데 네. 우리 김민규 작가님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은 실제 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얘기를 하긴 합니까? 합니까? 친구들하고? 난 궁금하- 얘기도 안 할 것 같아. 예, 하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데 궁금하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 네. 한국인한테? 그래요? 네.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방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근데 어. 다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걱정하는 친구들? 건 산업입니다. 네. 어업이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와는 별개로 네. 이미 방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류하기 일주일 전부터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 지표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점에서 정부가 물론 국민의 건강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에 더불어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밥거리 아닙니까? 먹고 살 먹거리. 문제는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예. 굉장히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 이제 당정 협의에서 나온 게 어민들 대상으로 이제 2천억 원? 네. 2천억. 2천억 원 보조해 준다.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200억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네. 이제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어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약 8천억 원이고요. 그래서 어떤 규모 자체가 일본과 일단 비교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보조금이 충분할까? 저는 택도 없다라고 일단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짜내야 될 것 같고요.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민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크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외교와 정치의 실패 아니냐. 음. 쉽게 말하면 김민규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뭐 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학적으로 전 이견이 있다고 보지만은 뭐 제가 만보양보해서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이거는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항의조차 못한다라는 것은 전 외교의 실패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뭐 고뇌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그 고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바로 네.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 괴담 선동이야. 불안해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정치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는 그 정치가 실패된 거 아니냐. 네. 전 이 두 가지의 실패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 맞는 말씀이신 게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었죠? 한덕수 총리. 아니 한덕수 총리 말고 대통령실도 얘기 나왔어. 한덕수 총리는 정부 과학을 믿어달라. 믿어달래요. 믿음의 영역으로 갑니다. 이제. 이제 믿어달라고 네, 그랬고 기독교 내지는 그쪽으로 또 갑니다. 일본에게
기준과 맞지 않는 방류가 있다면은 뭐 이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도 원래 이제 어제 했었고 오늘은 정부 뭐 믿어달라 이런 얘기 했었고 설득의 과정이 없어. 맞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오늘 뭐 그 주제와도 맞닿아 있지만은 네네네. 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참모 뒤에 숨고 있다. 너무 많이 숨어요. 참참 나 찾아봐라. 참. 나 찾아봐라. 나 어디 있게 지금 이러고 있는 수준 아니냐.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여당 구성원들의 설득의 태도라는 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한참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하다라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당신들 방류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 어업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 얘기 똑같이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협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너 나중에도 똑같이 그 말 할 수 있냐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번에 또 뭐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미 국민의힘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쌀 산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밥 많이 먹기 운동한다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쌀이 남아 돌 때. 후쿠시마 생선 많이 먹기 운동 이런 거 할까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지금 약간 소름 돋았는데 이거 한 1, 2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선 먹기 운동. 생선 먹기 운동. 회먹기 챌린지. 먹방 누군가 챌린지.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 공천 마일리지 쌓으려고. 누군가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성일종이라든지 누군가 얘기할 거야 이거는. 수돗물도 먹는데. 하긴 근데 국민의힘은 요즘 보면은 거의 먹어치우거든요. 수돗물부터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양국관리법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럼요. 먹어치우죠. 아니 물고기 많이 분명히 먹기. 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민규 작가가 돗자리 깔았기 때문에 요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 주고 계시지만 국민의힘 그 집권 여당의 차기 행보. 이제 행보. 오늘 이후의 행보. 일단은 지금 하나 나왔고요. 참신했어. 참신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거 조수진 의원 머리 꼭대기 있는데 제가 볼 때. 수산물 먹기 운동. 이미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지금 쓰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예. 뭐야 김민규가 이걸 알아버렸어. 이미 알아버렸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수산물 살리겠다고 수산시장 가가지고 먹은 적은 있죠 최근에. 그렇죠. 방류 전에 몇 먹었죠. 번 먹었죠 지금 네. 장지원 의원도. 이건 방류하기 전에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방류 후에 먹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먹어라. 먹어야 한다. 또 먹어. 그리고 DK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얘기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급식에 해산물 넣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기업 급식이라고 우리가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기업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독려하겠다. 예, 기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어디 뭐 LG 어디에 기업 급식으로 이제 수산물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싶네요. 도시어부 시즌 5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벌써 저렇게 조롱장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윤석열 대단하다. 대통령 그 최근에 그 휴가 가셔가지고 장어 쫙 머리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또 하시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그 아주 마초적으로 딱 물고기 잡듯이. 자꾸 먹습니까? 바로 먹는 거지. 바로 먹어요? 야만인님. 바로 먹는 거지.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접근은 정말 단세포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안한 게 민규 작가님 예상이나 우리 신변 예상이 다 들어맞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채영님 막 하나씩 나와 지금. 군인부터 먹을 것 같다. 왜 그래. 100%죠. 100%죠. 근데 군인들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금 생소한 거는 군인 나오기 얘기 이전에 기업 급식 얘기 먼저 나왔다는 거. 민간부터 먼저 간다는 게 이 정부의 또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잼버리 때 뭐 했습니까? 아이돌 이제 내려오느라고 기업이들 슈킹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해병대 수산물 강제 급식. 진짜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 일단 군대 식당에 늘어난다. 방구석 가이드님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보다 훨씬 엘리트하셔. 진짜. 군인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서 얘기가 안 나온다. 야, 진짜 우리 육군 장병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가지고 수산물을 소비하시는군요. 예, 공무원들부터 먼저 나무님 좋은 저 말씀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대통령 추석 선물로 마른 김, 미역, 해조류. 저 DK님 아주 예리하시네. 마른 멸치. 미역과 김 많이 먹자. 추석 선물로 마른 김, 미역 뿌릴 거다. 근데 지금 어지럽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나 진짜 이렇게 될까봐 좀 불안하네요, 진짜. 우리가 작년엔 추석 선물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못 올해는 안 받았어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주셔도 됩니다. 마른 김이랑 미역 안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우리 시방쇼 카톡방에 올라왔던 주제입니다만 네. 국민의힘
모 당직자가 당근마켓에다가 아직 배포도 안 된 대통령 선물을 팔겠다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올렸어요. 그럼 대통령 선물이 뭔지 알고 판다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뭐가 오는지 알아요? 그때도 보면 무슨 뭐 작년에 경과류 이런 거 견과류도 오고 뭐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술. 우리 그 저기 대통령 추석 선물을 얼마에 올렸는지 혹시 그 우리 일피디님이 조사가 됐어요? 얼마였어요? 올린 금액 혹시 알아요? 금액 혹시 알아요? 아 그래요? 받지도 않은 선물을 팔겠다고 올린 당근마켓. 예,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아니 급여가 많이 얼마? 안 돼요? 얼마? 30만 원에? 30만 원. 30만 원? 네, 30만 원. 아니 30만 견과류를 무슨 30만 원에 원. 올려요? 이제 막 좋은 거 같은 거. 30만 원. 야, 30만 원 좀 빡센데? 야. 안 사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데 일단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뭘지 모르지만 근데 졸라 좋은 거였으면 또 다시 회수할 거 아니야. 없앨 글 내릴 거 아니야. 야. FBI 썰님 30만 원인가 바로 이제 아시네요. 자, 대하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님, 군인 거의 똥국 김치국, 김치도 후쿠시마 응식 고급 다 고급 단가 덜덜덜. 응식이라고 하시니까 또 똥국 알겠습니다. 마리오님 충성. 야, 마리오 준장님께서는 우리 김민규 작가님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저 시방티콘 중에서 우리 김민규 작가 들어간 것만. 네, 오랜만에 봬요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시하. 자, DK 틀튜버들 김멸치 등등 먹방 말 됩니다. 틀튜버들 김멸치. 뭐 그것도 전략이겠네요. 아마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일본에 가서 수산물을 먹는 영상이 하나 올라온다. 아니면은 이제 국내 수산물 장려 차원에서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시장에 가서 또 회를 먹는다. 뭐 이런 이제 장려 운동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진짜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선동이다 해서 고소고발 가능성 있죠.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얘기들인데 네. 괴롭히기를 많이 할 것이다. 저희도 그럼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괴롭히셔도 괜찮습니다. 예, 변호사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 뭐 변호사도 괜찮고 이걸 떠나서 뭐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 드릴 수도 있는데 네네. 아마 그런 식의 그 법률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동이다 이거 선동. 빨갱이 선동.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그렇죠.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전쟁 선포 뭐 이런 거. 불특정 다수가 그렇죠. 아무튼 이거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런 거 하나 또 생각이 나고요. 공산 해산물 전체주의다. 공산 새우 전체주의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에도 미디어 특위 내부에 이제 여러 기구가 있는데 이제 가짜뉴스 TF에서 그걸 다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실제로 뭐 YTN 라디오라든지 YTN 연합뉴스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이란지 정범진 교수. 아시네요. 정범진 교수 이분도 가짜뉴스 TF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활동들을 실제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네. 당 차원에서 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 대통령실이 하긴 좀 너무 짜치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할 수 있겠네요, 진짜로. 하여튼 저희 시방쇼가 정리하자면은 시식회 한다 플러스 고소고발한다. 요 두 개죠.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 뭐랄까 최고의 방법, 그들만의 최고의 방법 아닐까. 민영삼의 싶습니다. 낙지한상 이런 거. 고성국의 뭐 해물탕 대잔치 뭐 이런 거 하겠죠. 영삼이 형님, 성국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뿌락치처럼 우리 이봉규의 시방쇼에 낙지찜 들어갑니다. 예, 우리 뿌락치처럼 시방쇼에 오셔가지고 후원 날려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원이 열려 있다라는 점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자율구독료 열려 있습니다. 자유구도는 이쪽입니다. 이쪽. 예, 140-014-238699 신한은행 폴리엔터로 입금해 주시면 유튜브에 수수료 떼지 않고 저희가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중심이 될 때까지 우리 시방세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선전선동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마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시작해야죠. 아니 근데 네. 진짜 선전선동은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을 만든 대통령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제가 봤어요 오늘. 네. 봤더니 국내 최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입니다. 제목이 거기 나온 네 사람이 국내 최고 과학자로 일단
지목이 된 것 근데 같고요. 국민의힘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벌써 1643만 회를 찍었네요. 그렇죠. 1643만 회. 야, 이게 이렇게 소위 볼 이제 수가 그 있나? 영상이 떡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205회, 그렇죠. 1000회 뭐 이런데. 그렇죠. 요것만 떡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조회수가 보통 1000회가 나오면 잘 나온 거고 몇백 단위도 많은데 이것만 지금 거의 1700만 회를 육박한다는 거는 요거 이제 전문 용어로 야로가 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것들도 뭐 높이 있는 건 있네요. 뭐 국정과제 GTX 이것도 1443만 회. 네, 그거 이제 뭐 딴 것도 있고 탄소 중립 950만 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있는데 네. 하여튼 유독 요 후쿠시마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 있다. 요게 1643만 회.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회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일단 이 영상 만드는데 국가 예산을 썼다. 음. 근데 국가 예산을 써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예. 거의 내용은 뭐 일본의 거의 이거는 뭐 입장을 다 반영해 주는 그렇죠.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씁쓸하죠. 사실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결국 일본의 이야기들을 대신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공학과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그리고 네. 한국원자력학회장, 핵의학과 교수 이렇게 이제 4명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해양과학 그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패싱해야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다 원자력하고 관련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좀 짚어봤습니다만 자동차 매연이 나쁜 거를 자동차 협회에 가서 물어본 꼴이죠. 딜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딜러한테 이게 나쁜 매연이 나쁘니까 물어본 나쁩니까? 꼴이죠. 예. 그렇죠. 이게 괜찮냐 아니냐 물어보면 안 되죠. 이제 수능 1타 강사라든지 이제 그 킬러 문항을 물어보려면은 과외 선생님이나 그렇죠. 그 교육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방향이죠. 다르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야. 김병민도 안 본 걸 1600만이 봤다고 우기님. 김병민 최고가 상당히 당성이 좀 약해졌네요. 저 봤어야 되는데. 그죠? 한 만 회는 돌려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김병민 우리 최고나 다른 분들이 이제 저 1600만을 실드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에 목말라 계셨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 받겠냐. 그렇습니다. 그럼 선동 안 됐겠네요. 그럼 3분의 1 다 봤으면. 그렇습니다. 잘 설명했으니까. 예, 제가 이제 걱정해요, 근데. 듣고 나서 네.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보라고 조회수 띄우는 건가요? FBI 썰님. 그리고 DK님 오늘 용혜원 의원 윤석열에게 날린 경고 속 시원했습니다. 하루라도 퇴임 앞당긴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잠시나마 속풀이 되었습니다. 속풀이. 용혜인 의원에게 지금 너무 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님? 아 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또 시원하게 한번 저는 하시죠. 시원하게 좀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 오늘 굉장히 마음이 좀 예.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도 했고 예. 굉장히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용혜인 의원 저렇게 오늘 또 시원하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예, 저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 네. 예, 시국 강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내일 춘천에서 있습니다. 예, 내일 춘천입니다, 여러분. 많이 춘천을 참여해 꼭 주세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저 댓글은 못 읽어드렸는데 우리 영양가 없는 헛소리 작작하세요. 초코민트님, 아이, 참. 대단히 장혜찬님, 감사합니다. 장혜찬님이신가요 혹시? 네. 이름을 밝혀라. 예찬이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댓글 감사드립니다. 예, 장모댁의 고속도로님, 지금 닉네임이 굉장히 장모댁의 고속. 예, 예. 예. 진중권왈, 지들이 BTX, 블랙핑크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지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 진중권 교수님은 거의 뭐 노빠꾸거든요. 뭐 머리에 똥 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분은. 아니 근데 지들이라는 표현을 감히 네. 방송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진 교수님 안 잘려요? 잘릴 것 같은데 이제 이동관 곧 안 효과로. 나가지 않을까요? 어.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네. 또 분기 텐션하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전선동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세금 3,800만 원 진짜. 너무 아까웠다. 선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분노를 할 것이고 이미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랄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겠느냐. 최근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했다. 다만 우리가 일본 정부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찬성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대의해야 될 것은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처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영향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 끼는 건 있잖아요. 그렇지. 안 하는 게 찝찝하지. 좋잖아요. 음.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뭐 문제가 없는 건 너네 사정인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랄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없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메시지가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많이 회의적이죠, 뭐. 이거 저는 이 진짜 그 뭐랄까 설명이나 이런 그 설득 작업 자체가 너무 전무했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 괴담 선동 이제 유포자, 괴담 유포자, 반국가 세력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저는 좀 분노가 덜한데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엄청난 분노를 지금 마음속에 품고 예, 혈압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양희신님도 뭐 미국과 캐나다가 반대 안 하니까 왜 우리가 호들갑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네. 저 논리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왜 중국도 나오는데 중국 얘기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 다 각자들의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미국과 캐나다의 판단 존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반대 의견을 안 한다고 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럼 바다에 방류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바다의 자정 능력을 과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오염물질 방류를 통해서 해양 생물들이 다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그 우럭도 세슘 네. 그 18,000배가 검출된 180배, 180배. 네. 그 거의 막 새까맣게 이렇게 돼가지고 세슘 나오는 물고기도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바다 환경을 그렇게 더럽히는 그 대안만이 유일하지가 않은데 왜 일본이 그 대안만을 고집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나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거의 80%가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왜 대통령이 외교 역할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판의 포인트인데 자꾸 미국하고 캐나다 얘기하고 중국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논점을 흐리는 전 이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신인규 선생님께서 신양희님께 좋은 설명이 네. 되길 바랍니다. 세슘은 분자 구조상 바다에 네. 가라앉은 멀리 못감. 네. 문제는 삼중수소인데 30년 방류하면서 네. 자연 증발시킬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맞는 말씀이고 과학적으로까지 저희가 세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제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아니 상황은.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자들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가습기 계속 살균제도 나와. 아니 가습기 살균제도 국가가 안전하다고까지 공인을 한 제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썼는데 그걸 믿고 쓴 사람들 1,60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4,000명 이상이 다쳐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학 만능론으로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불안감과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인사들은 2년 전에 본인들이 60여 종 이상의 악성 물질이 붙어 있으니까 방류하지 말자며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방류에 찬성하면서 왜 쌍수 들고 환영해요? 맞아. 이거는 마치 서울이 하루는 공산당이 지배했을 때 6.25 전쟁 때 공산당 깃발 들고 하루는 우리 미군하고 대한민국 군인이 올랐을 때 또 대한민국 만세하고 이런 기회주의랑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뭐죠 오염물질 60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세슘이 분자 구조상 바다에 가라앉아서 실제로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해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일본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수산물 우리 보고 수입하라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인 문제가 거죠. 그게 문제인 온다니까? 거죠. 이게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찬반 입장을 보류하는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을 저는 어찌됐든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방류에 대해서 그 혈압이 오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그 포인트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과학자라고 나온 이 그 보통 국내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에 나온 그 과학자들이 비롯해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 있는 가짜뉴스 TF에 계시는 뭐 이제 이런 원자핵 공학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그러면 저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를 전 묻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뭐 잼버리 다 묻고 있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질문의 정점입니다. 맞아요. 외교, 환경, 음. 뭐 다양한 뭐 소통 모든 게 다 들어요. 식탁 안전, 먹거리, 국민 건강 안전 보건 모든 게 다 농축된 문제예요. 예. 그리고 30년 미래 세대 뭐 이런 거. 아니 앞으로 당연히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지구에 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 미래 세대들은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까 사실은 선배 예. 세대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 법 기술자이시니까 법적으로 해달래요. 아 법 기술자? 저는 그냥 변호사인데 뭐 그걸 법 기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 요즘 들어 어떠하셨을지 아주 작게나마 짐작이 가네요. 아, FBI 선님 정말. 과학자분들 비례대표로 뽑히는 거 아닐지. 지금 이 순간 100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와, 자, 박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아 박수할 때마다 흥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흥이 지금 나요. 요즘 그분은 뭐 하시죠? 그 진석이 방망이 형님. 하고 계시죠? 진석이 형님 재판 받고 계시나요? 방망이맨은 오늘도 그 페이스북에 뭘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못 먹는 봤는데. 오늘도 올렸던데 아니 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먹는 거 좀 그만 올리시죠. 자꾸 이게 먹는 거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네. 오늘도 우리 육모 우리 방망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님의 페이북 육모 방망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좀 그 추석 선물은 우리 모니터링을- 농축산물로라는 또 먹는 얘기고요. 추석 선물을 우리 농수산물로. 의무 경찰제 여기 또 찬성 의견 아까 넣어가지고 제가 네. 좀 유익 있게 봤어요. 야, 우리 우기님은 그 페이스북이 출입처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똑같은 걸 보셨네요. 정진석 오늘 의경 찬성 페북 네. 올렸다라고 말씀 네. 주셨고, 실제로 그 위에 또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추석 밥상에 올리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우리 농수산물 추석 밥상에 올리는 거 좋죠. 그러니까 수산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소비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뭐 그거 동의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있죠. 왜 없어요?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죠. 근데 기시다가 바다가 마냥 자기 거 마냥 이렇게 방류를 해버렸으니 이거에 찬성표를 사실상 던져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연히 책임질 문제죠. 미래 세대의 책임을 아니 지셔야 그리고 되고. 그렇게 떳떳한데 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을 못 합니까? 1시간 말씀하시면 59분 얘기하신다면서 왜 국민들 앞에서는 침묵하죠? 왜 무건수행하시죠? 전 이것도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어 스태핑 한다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계세요, 어디?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 기시다 총리랑 비교하는 거는 너무 좀 죄송스러운 일이죠. 기시다랑 비교해도 돼요. 기시다는 외교를 잘하죠. 기시다는 천상 외교관이지 외무상 출신. 기시다 총리는 기분은 되게 나쁩니다. 제가 기시다 칭찬하는 게.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이제 일본 언론과 외교 천재. 인터뷰한 거 보면은 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관해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이게 이제 일본 총리인 기시다가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님과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비교 좀 해보세요. 대통령님하고. 아니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게. 그래요? 기시다 총리가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제 말도 그 말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방사성 물질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걸 먹은 해산물 그 해산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뭐 예를 들어 기형아가 출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쇼라고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쇼도 못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가 바로 거의 조수진 수준 발언 아닙니까? 제가 그 방점을 후자에 둔 겁니다. 쇼라도 사실은 이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O X X 안 해요? 전 저도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요? 하긴 할 겁니다. 난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아예 안 해. 친하디 친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유. 아니면은 국무회의에서 아마 준비된 발언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얘기를 해야 제가 됩니다. 반박합니다. 왜 예. 안 하시냐면 대통령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카르텔 지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료에 다 못 들어와요. 카르텔 지적할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큰 카르텔 아닙니까? 해산물 카르텔? 해산물 카르텔까지 못 갑니다. 새우 카르텔까지 못 갑니다. 전복 카르텔 못 가고요. 예. 지금 카르텔 지정할 게 많아요. 저는 못 그러면 갑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입장 표명 안 하신다고 했죠? 저는 안 합니다. 후쿠시마는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입장 표명을 하긴 하는데 네.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 카르텔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를 입장 표명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다. 근데 그 자리가 국무회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아마도 다음 주쯤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이게 다음 주까지 끌고 가기가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저는 주 여론조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저는 본인이 지금 이걸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론도 안 좋은 걸 아실 거고 본인도 굉장히 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한미일 공조를 난 얻어냈고 난 북핵의 위기에 대응해서 저 반국가 세력들이 난리를 치듯이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시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오늘 총리가 딱 발언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걸로써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예상하고 한번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는 과연 가짜뉴스 카르텔 언급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뭐 예를 들면은 양평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뭘 얘기를 해. 양평도 얘기 안 하는데. 야, 근데 잼버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잼버리도. 아니 근데 뭐 얘기를 해. 얘기 안 하시지. 아니 근데 참 예? 저보다 신인규 변호사가 더 많이 대통령께 기대하는 게 없네요. 없어. 전 없어요. 아니 책임을 딱딱 물으려면 딱딱 물으라 그러더니 예. 예? 또 책임을 딱딱 사령관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또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네. 딱 그런 분이에요 지금. 딱딱 책임을 물으래. 딱딱 이상민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사단장 얘기가 잠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만 짚고 가면은 네. 어제 MBC 단독 보도 나온 얘기가 예. 물 속에 들어간 그 부대가 문제다 라는 발언이 사단장을 통해 나왔습니다. 사단장 입에서 나왔대요? 네, 입에서 나왔대요. 입을 꼬매버려야겠네. 진짜. 그 이제 그 수사 보고서가 MBC에 확보가 됐는데 야.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럼 상황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는 얘기해줄게. 책임은 통감하지만 물 속에 들어간 그 부대가 문제라고 본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정부에서는? 예. 그거 유출한 사람부터 색출합니다. 그 새끼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그놈부터 잡습니다. 야, 근데 저는 그런 진짜 정부인데 지금 뭘 기대합니까 지금? 와, 이 사단장 따위가 이딴 식의 발언하는 거 보면서 야, 끝내야지. 이거 위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낙수효과처럼 낙수된 거죠. 이미 이게 낙수된 거죠. 이미 된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부대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네. 수사 기록을 보시면요. 네.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화를 신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장 통일을 해야 되니까 장화를 신으면 안 된다. 그렇죠. 했다거나 예. 실제로 거기에 인명 구조를 하러 간 사실을 몰라가지고 현장에 수해 복구를 하러 간 장병들이 뭐 삽을 들고 갔다거나. 그러니까 사람 구하러 가는데 삽을 들고 가지 않지 그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진 잘 나오게 해서 뭐 빨간 옷 입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사단장이 지시하는 거. 네. 그런 상태에서 부대에 문제가 있다? 있죠. 그런 지시를 했다면 부대에 문제가 있죠. 근데 부대에만 문제가 있으니까 상급자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형적으로 대통령 경로, 말단 공무원 뭐 그래 목줄 날린다 화났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형적인 국정의 레파토리라는 것이 이번에 이 심대한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식 이름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수학에도 공식들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근해 공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윤석열 공식이에요, 이제 사실은 윤석열 공식. 경로. X에다가 뭘 넣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지금. 경로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하급자 뭐가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시스템은 눈 감고 각본을 쓰라도 전 쓸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은 카르텔로 끝납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카르텔로. 내가 윤석열이지. 다 그거 쓸 수 있어 제가. 아니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유출자 책임이다. 그 자리에 네가 왜 갔냐? 간 사람이 책임이다. 예. 그리고 안 되면은 그 사회 악이다. 예. 그래서 반국가 세력, 가짜 예. 뉴스 때려잡아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거의. 제가 조금 이 어떤 시국을 읽어가는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걸 어두워졌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신인규 변호사의 말씀이 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럴 거 가능성이 높네요. 시국 강연에 같이 다니시죠.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맑아져야 되겠네요. 밝아집니다. 이게 진짜 제도권의 시각으로 진짜. 이런 시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정상적인 시각으로 안 돼.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결론이 안 나와. 다시 한번 전망을 할 수가 볼게요. 없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나왔죠.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도 봐줄까 말까죠.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간판 내려 백지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윤석열 공식입니다. 상의를 했든 안 했든 원희룡이 증명합니다. 예. 윤석열 공식. 그렇죠. 계속 갑니다 이렇게. 야, 답이 그러네.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도 그냥 항명으로 끝날 것이고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고 더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뭐요? 더 슬픈 얘기? 또 다른 논란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후속 논란이 앞에 해병대와 앞에 양평을 자꾸 덮으려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그 한 열정 장에- 열차인지 청년 열차인지 기획하신 분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깜짝 얘기하면 놀라네요. 그렇지만 그 열차에 제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승선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그 열차에 승선을 너무 많이 시켰네요 제가. 구멍을 뚫었어야 되는데 그날 승선을 안 시켰었어야 돼. 야 근데 정말 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만약에 신인규 변호사의 전망이 맞다면 암울합니다. 여론조사는 늘 또 35대 60으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고정입니다. 네. 고정값 갑니다.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네요. 전혀 이대로 쭉 없습니다. 총선까지 우리 계속 이제 혈압약 먹고 있어야 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달라지죠. 국민들의 혈압 수치는 달라지죠. 점점 올라갑니다. 혈압약의 숫자도 달라집니다. 고혈압 족바가로. 그렇죠. 고혈압의 약이 불티나게 팔리죠 지금. 네, 굉장히 저는-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시방쇼에서 공식 안건으로 또 국회에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 혈압약 보편 보급을 해라. 아니 기본 혈압량. 벌써부터 즉 기본 혈압이 아니라 나무님 벌써 예. 책임론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히 영식 죄송합니다. PD 책임론 왜 입당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당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김민규 책임론 나오거든요. 예, 왜 알겠습니다. 지지 연설을 그때 예, 저희는 사과하도록 출정식 하겠습니다. 연설. 예, 제가 예.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켰고요. 예, 나머지 분들께서 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열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날 네. 그 발 올린 사진 찍은 이상일 시장부터 제가 내보냈었어야 되는데 네네. 열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구멍을 못 뚫어도 제 천추한입니다. 예. 구멍을 뚫어서 이상일 용인시장부터 내보냈어야 되는데 예, 한많은 남자 셋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반국가 세력의 중심 정치 왼수다 시즌 3의 두 번째 야. 에피소드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방세 여러분들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의가 윤석열이다 점심차려님 소중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아니 솔직히요 킬러 문항을 사교육 카르텔로 가는 걸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아니, 상상이 돼요? 안 돼요. 킬러 문항을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안 돼요. 교육과정 평가원 집에 가시고 예. 그걸 갑자기 사교육 카르텔로 범죄 악이라고 연결시키는 이 창의력을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예, 그 저는 이제 참 아유. 그 해명도 창의적으로 계속 나오고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앞으로 더 창의력 있는 해명을 용산에 또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남양 특집 1화로 사라진 대통령, 사라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제목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 제목을? 우리 PD님이 정했습니다. PD님이 정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잘 정하죠. 기가 PD님이 막히죠. 정한 주제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라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만 예.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다음 주 여론조사가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민심이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 여론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과 발표로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무리 예상됐던 사안이긴 하지만 실제로 방류가 개시가 돼서 도쿄 전력 화면 나오고 막 일본 저기 바다 저기 일본 방송 나오고 막 NHK 나오면서 실제 방류 개시된 그 일본의 보도가 국내에 타전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30%는 또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가 이제 그 돼도? 체감이 네. 훨씬 더 나빠질 거라는 거지. 느낌이. 그래서 이게 더 뒤늦게 반영이 되면 다음 주 여론조사는 아마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 지지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전 하거든요. 예상은. 야, 근데 이거 안 떨어지면 나 35는 희망이 없는데 진짜. 지금 우리 오케아 노스님 영식이 형 포기해 어차피 난 이 말을 35. 하고 싶었어. 난 우리 영식 형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오키아님께서 제 얘기를 대신해 주셨네요. 35. 포기하면 빠릅니다. 포기하면 빠르고 이 30대 60이라는 이 마의 숫자는 거의 이거는 깰 수 없는. 그래도 마의 숫자야. 30대 60은 마의 숫자입니다. 근데 민트 형님 맞죠?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부정평가는 확실히 올라가고 아직도 포기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탄핵 이후에도 홍준표 24% 얻었습니다. 예. 그게 30%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30%는 국무회의에서 홍 절대 안 박사님을 바뀝니다. 아세요 해도 30%. 그렇죠. 절대 안 바뀝니다. 30%는. 국무회의에서 네. 홍 박사님을 아세요. 네, 밈이 나와도 안 됩니다. 우리 큰현모님도 보세요. 독도를 팔아먹어도 35, 60 안 깨진대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영토 정말 영토 카르텔 진짜. 아니 여론조사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진짜 근데 여러분들 바닥 민심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 민심은 다르죠. 네, 바닥 민심은 다른데 여론을 자꾸 호도한다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이 있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되면 그 시점 이후에 나는 떡락한다고 봤거든요.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네.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정도로는 지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뭐 다 정리된 이후에 네. 뭔가 이 정부의 거듭된 실정이 누적이 돼서 저 오히려 경제 쪽이나 이쪽에서 뭔가 이게 박살이 나면은 그때는 지지율이 저는 30% 깨진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 지금 다 정쟁 이슈잖아요. 예. 이런 정쟁 이슈 가지고는 전 3대6 안 깨진다고 보죠. 왜냐면 아니, 근데-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아니 근데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재인 잘못 아닙니까? 아 그래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실제로 돈이 다 그렇죠, 뺏겨서 그렇죠. 없어져야 돼. 돈이 다 정확합니다. 없어지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니 근데 김 작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확합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지금 이제 성장률이 1.4로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역대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얘기가 이미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그게 이제 실제 민심에 체감이 되고 경제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이거 문재인 잘못이다. 전 정부 탓이다. 집권 2년 차에 또 그딴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35가 매몰되면 경제가 나빠져도 35대 60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졌다는 건 진짜 자기 주머니에서 이 돈으로 체감을 사람이 늘 하기 때문에 이 뭐 물가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저건 좀 무너진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국면이 좀 다른 것은 너무 이 진영 대결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30%는 이거 진짜 뭘 해도 안 돼. 이거 정치 이슈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착화된 숫자 아니냐. 전 박근혜 그렇게 봐요. 대통령 때 5%를 받기 때문에 35%가 더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밀리면 우리 죽는다는 대통령 못 거지. 지켰다 이런 게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 의식으로 아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좀 시간을 좀 더 지내봐야 이제 공천 결정난 고 앞뒤 상황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네,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한번 아. 있어야 달라지지. 지금의 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저 3대6 구도는 정말 깨지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떤 엄청난 실정을 해서 정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 이슈로는 깨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여론조사 전문가들께서는 여론조사가 뭐 아무리 뭐 보수가표지 뭐 진보가표지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ARS가 어떻고 네. 뭐 면접조사가 어떻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봐야 되고 조사마다 다르고 이런 의견 막 분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5, 40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도 고착화될 네.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신념처럼 자리 잡을 것이다.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분석이 하나 있어요. 지역구 253석 네. 이거를 35대 65 이거를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여당 쪽 이제 득표율이 130 몇 석이 나와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37%거든. 히틀러가 집권한 게 37%야. 그렇죠. 실제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신념의 구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험한 거예요 지금.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극우 포퓰리즘 형태로 만약에 정치주의가 되는 정치가 나아간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배격하셨던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라 극우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의뢰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정치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던 그 공존이 없을 거라는 거야. 이거 회복이 어려울 거래요. 누군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진짜 시대 정신이 공존이 될 수도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양당이 저는 정당 지지율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마른 목골 지지율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항상 크로스다운을 반복하면서 늘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냥 늘 그 공수교대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뭐 MBS 조사로는 뭐 23%까지 떨어진 게 나오지만 네. 아마 그게 최저점일 거고 네.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그게 또 그러다가 국민의힘 못하면 또 반사이고 또 반등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고정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그 지금 딱 붙어 있는 양극단의 이 세력들이 결국에 정치를 지금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기 싫은 거지. 그렇지. 예.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진짜. 오세요. 우리 시방쇼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갈 길 없는 사람들 다 일로 오라. 공존의 가치가 최고인 시방쇼와 함께하자. 우리 시방쇼 여러분들 시하지. 시야. 시하. 그러니까 잊으면 그게 인사해야 돼. 없잖아요. 예. 갈까봐 인사해야 돼. 시하. 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김민규 작가께서 소통 방송 댓글 좀 우리 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는 거 좀 읽어주세요. 큰년모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전 정권 씨
전정권 씨. 전정권 때문에 전정권 전정권 씨. 때문에라고 해서 아 머리 아파. 아. 대통령 전정권 씨라고 네. 하셨고 신인규 대표가 신윤이면 30%는 날씬하다고 할 겁니다. 훌륭한 댓글이네요. 예. 예. 윤통 전략은 핵심 지지층 35%의 투표율 90% 이상, 반대층 65%는 분열시키고 투표율 55% 미만. 아 근데 말 되네요. 신양희님, 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5%가 다 투표하고 다 투표해. 반대층을 분열시킨다. 그렇죠. 죄송한데 그 전략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장 맞대로 오기가 싫어지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을 이제 뽀개서 일단은 고정 투표를 확보를 하고 민주당이 이제 분열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제3당이 생기면 자신들이 제1당이 된다는 그런 맞아요. 전략도 있을 법하죠. 있을 법하죠. 자, 이름이 현정건님. 현정권이에요? 현정건 네, 시방세님. 전 정권이 아니고 현정건. 건 선생님이십니다. 자, 임세은이랑 신변이랑 했던 티키타카 재밌었다. 아. 이거 계속 얘기 나오네요. 네. 우리 시방쇼에 편성합니까? 우리 좋은데요. PD님 한번 우리 고민을 좀 해주세요. 우리 진짜 박영식 앵커님하고 저하고 셋이 임세현 대변인하고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했었습니다. 티키타카라고. 예. 거의 스페인 축구 같았던 토크였죠. 그렇죠. 전설적인 예. 토크였죠. 예. 아. 거의 뭐 전설적이었는데 밀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6070이 즐비한 스픽스의 진보층에게는 전혀 소고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4주 만에 막을 내렸어요. 사주 아닙니다. 더 됐나요? 사주인가요? 되게 짧게 했어요. 5, 6주 만에 막 내린 걸로 기억합니다. 몇 번 안 했습니다. 예. 내부 총질하시는 겁니까? 내부 총질 가능합니다. 내부 비판이죠. 내부 총질 아닙니다. 배에 구멍 뚫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당장 내리겠습니다. 자, 큰 연모님 되게 좋아해. 배에서 내린다는. 내려야죠. 민트 형님도 와, 왜 이렇게 티키타카 너무 티키타카 재밌었- 팬들이 많으시지? 나중에 근데 와, 여러분들이 임세현 특집 한번 해야겠네. 한번. 어차피 왜냐면 이게 좀 핑계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시작할 때 우리 시방새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어느 유튜브든 간에 지금 동접자가 줄어가고 있다. 왜냐면 맞아요. 정치 혐오층 지겹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손이 안 가는 거거든. 네. 이때를 틈타서 어차피 동접자가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임세현 한번 부릅니까? 아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측면이죠? 만약에 티키타카 재연을 원하시면은 어. 여기 우리 맨수다 때 임세훈 누님 한번 오시면 되거든요. 아니, 얼마나 왜냐면 티키타카지 뭐. 우리가 이제 한 4주 성을 쌓았는데 진짜 갑자기 그때 임세훈 누님 성탄이었거든. 나와서 네. 동접이 50으로 떨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왕 안 나올 때 와가지고 누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요즘에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님이 발언 기회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우리 시방생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예, 임세훈 누님 오셔도 네. 다 같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겠다. 네네네. 약속을 해주시면은 예. 그럼 한번 제가 섭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섭외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게스트 부를 왜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 아이고 세상에. 와 티키타카 다 기다리셨대.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시방쇼에서 투표를 하는 거야. 예. 투표를 해서 우리 시방새들이 여기까진 가능하다. 누구까지 섭외가? 이거 좋다. 왼쪽에서 누구까지 섭외 가능하다 해서 1번 안진걸, 2번 뭐 변희재, 3번 임세훈. 사실 변희재는 왼쪽 변희재 아니야? 왔었어. 몇 번 왔었어요. 아니 근데 대표님. 시즌 3니까. 3에서 그렇지. 변희재 다시 한번. 요즘 시점에서 그렇죠. 자 1번 변희재 대표님, 자 2번 2번 안진걸. 안진걸 소장님, 3번 임세훈. 자 3번 임세은 소장님, 이정이 나옵니다. 이정이. 4번 이정. 이정희는 아니, 나도 왜? 어렵다. 나도 어려워. 아니 왜 이정희 대표가 이정희. 어때서 통합진보당 전 대표이신 박근혜 대표 떨어뜨리러 나온 분이죠. 떨어뜨리러. 자 이정희 대표님 보고 싶다 이정희 야. 해가지고 이정희 오지선 당하는 게 좀 한 명 더 누가 있을까요? 뭐 양문석 정도가 있어. 양문석 선배님 아니면은 뭐 서울의 소리 초심 대표님 조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 중에 하나 고르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도 바운더리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번 이봉규, 2번 고성구. 고성구. 해서. 근데 어차피 불러서 안 나올 사람 말고 좀 가능성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누구 있지? 유재일. 윤희석. 유지. 유재일 대표 있었네. 왔었잖아 여기. 그러니까 시즌 3니까. 실세니까 자 유재일, 장예찬, 김병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요거 한번 수요조사 해가지고 네. 우리가 어디까지 시방세 분들이 네. 넓은 날개짓으로 품으실지 이 둥지에 누구까지 들이실지는 우리 시방세 분들이 결정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번 저희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첫째도 통합이요, 둘째도 통합이요. 네. 기억나시죠? 예. 네. 아니면 뭐 많이 나오네요. 스타르시잖아. 윤희석, 강용석. 뭐 김행, 강신업 다 나오네. 야, 여러분들의 시방세 분들의 포용력 한번 보겠습니다. 포용력.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전구하는
아 정강훈. 아, 너무 그건 저희가 웃긴다. 거부하겠습니다. 정강훈. 아 안 돼, 천공. 안 돼, 안 돼. 아 천공 좋죠. 아 천공. 김행님까지는 됩니다. 제가 아, 김행까지는 한번 모셔서. 아니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3명 중에 인재풀이 가능한 사람 불러야 될 저 거 아니야? 가능합니다 김행. 아 연락처 있습니까? 연락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행. 아 이제 연락처 방송 있어요? 가서 만났어 방송 가서. 어, 그래요? 네, 가능합니다. 아 건진법사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시사 1번지 가서 만나잖아요 김행님. 아 네 만나죠. 가능하겠는데? 지금 옆자리에서 토론하는데요 뭐. 다음에 한번 나와보시라 하죠 뭐.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싫다 그러시죠 JJ님. JJ 특급 시방세 준장님께서는 싫다 그러셨어요. 아, 원래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 입에 아니, 쓴게 좋은 근데-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입에 쓴 약이 실제 좋다고 아, 생각하고요. 나무님도 싫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싫다고는 하시지만 네. 이 시방쇼의 중도 확장 노선 그리고 공존이라는 가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일단 대화 가능하면 그렇죠. 품을 수 있다. 공통점 하나라도 일단은. 그렇죠. 네. 대화만 되면 다 된다. 아. 라는 생각이어서 저희가 이제 섭외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길 PD님 오시면 나중에 투표를 붙여볼게요.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돼 어. 사실은. 자, 네. 아이고 오늘은 아. 시방대인 하루 종일 이동영님 특급 감사합니다. 시방세 준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준장님 중량 충성. 네, 충성. 네. 아이고 우리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우리 시방세님들께 아직 시간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이고. 지금 2만 원어치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아니 아, 저- 오늘 첫 후원이기 때문에 아, 첫 아니 저는 후원이어서 시방세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시방쇼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네.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음.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정견에 우리가 따라가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 시방세님들과 함께 우리 시방쇼는 예. 중도의 넓은 예. 대도무문의 길을 가겠다. 예.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도무문의 대도무문의 길을 길을 갑니다 우리 시방쇼는. 아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갑자기 막 신난다. 되게 왜요, 신나네요. 아 왜냐면 이제 제 옆에 앉혀놓고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설주환 변호사 왔다가 아, 설변님. 자기 똥 싸면 2번 내리는지 1번 내리는지 이제 이런 질문 받고 갔는데 김행님 나와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설변님. 혹시 네. 김행님 단발이 최양락을 겨냥한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 좋아하지 그 않겠습니까? 말투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면 아, 그치요. 말투도 끄는 말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거 한번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거 좀 익숙해져야 돼. 아, 익숙해져야 정말. 돼. 왜냐면 우리도 약간 굳이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네. 뭐 매불쇼. 더 라이브 이런 것처럼 좀 예능 코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쇼의 성장 포인트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 시방세님들의 그런 기분을 네. 거슬리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네. 뭔가 우리 시방세님들의 날개짓으로 품을 수 있는 데까지만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의 입각 아래 네. 원리 입각 아래 우리가 또 투표 붙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그런 사람들 좀 고민해. 동의하시면 불러 우리는 동의하시면. 근데 철근이 형님 정도 오케이 아닙니까? 아니 나이스. 김철근 형님은 당연히 오셔야죠. 예, 철근이 형 오셔야죠. 개보예요 개보. 예, 개보라 가지고. 아니 저도 김철근 TV 몇 번 갔는데 저도 아 몇 번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 철근이 형님 근데 오셔야지. 혼자 방송하실 땐 좀 애로워 보이더라. 아니, 가끔 게스트로 갑니다. 아. 저도 갑니다. 가끔씩. 김철근 TV 여러분들 많이 네, 구독해 주시고요. 근데 극자 극우는 좀 싫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공통점도 찾을 수 없는 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안 부릅니다 우리가. 아. 지 말만 하면 못 불러 그거는. 그렇죠. 아 자기 말만 하면 못 불러. 아니 근데 김준일 대표님은 너무 나이스하셔가지고. 저분은 시방쇼 거의 가족 수준이죠. 네, 이런 분을 모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이제 더 뻔한 얘기만 나올까봐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그럼요. 쇼킹한, 저기 쇼킹한, 왜 나와 저 시방쇼? 쇼킹한 맛을 드리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김행 선생님이라든지 뭐 박수영, 김정재 다 좋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말씀해드린 거고 사실 황교안 후보 정도 괜찮지 않나요? 황교안 난전 모실 수 있다고 봐. 나 황교안 후보는 와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자 그러면 황교안. 황교안 한번 갑시다. 황교안. 예, 나오고. 나 만나보고 싶어. 뭐 여쭤보실 겁니까? 뭐 새벽기도 몇 시에 가시냐 이런 거. 어떻게 그것도 알았어요?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새벽기도 몇 네. 시에 가는지. 뭐 지금 또 품격을 네. 또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는 않을 텐데 네. 뭐 이제 그런 거 뭐 네. 고린도선 24장 7절 나도 성경 외워보라고. 외워보라고 예. 제가 좋습니다. 자, 황교안 좋다. 아. 말투는 교양이 있고요. 예. 아, 근데 정미경. 아무튼간에 여기 나오셨던 분들 중에 좀 논란이 됐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변희재 대표님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좋아하시는 분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때 유재일. 동접자가 변희재 대표님 오셨을 때 1,200명 이랬습니다. 그 최대치를 뽑았죠 최대치를. 뭐야? 최대치 찍었죠. 그럼 변희재 대표가 오면 우리는 얄짤없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찍어야 되네. 아니 그냥 공 하나가 더 붙어요. 안 되겠다. 공 하나가 더 안 붙어. 되겠다.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유재일 대표 나왔을 때도 조금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갈리셨고. 유재일? 유재일 평론가.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여기가 또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민규 작가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네네네. 이렇게 영향받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유재일 선생님 그 저기 약간 그 턱 앞으로 나오신. 그렇군요. 유재일이 대박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공희준 선생님은 한번 오셨었잖아요. 자주 오시죠. 예, 공희준 선생님은 이제 신선한 맛이 없을까봐 저희가 좀 약간 MSG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인물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의해서 네. 꼭 그 오지선다로 붙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 게 일단 안진걸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안진걸 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관계 맺기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대화창을 그분이 항상 키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융단 폭격 맞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진걸 가기 전에 예. 일단 임세훈 먼저 와서 오케이. 테스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테스트 하고. 아니, 왜냐면 제가 내일 그 임세은 TV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일 KBS 끝나고 스픽스 가기 전에 원 쿠션으로 저기 임세은 TV 그 민생경제연구소 가서 찍고 가시는 가서 이제 재롱 떨어주고 오기로 했는데 네. 가가지고 내가 넌지시 얘기하고 올게. 우리 시방쇼 한번 나와가지고 김민규 작가 있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있고 나 있는데 대화창이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마산 입을 까고 하고 나와야 돼. 욕 처먹고 가라. 욕 처먹고 가라. 내가 얘기 그럼 그래 좋아. 배가 부를 거야. 배가 불러서 갈 아니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임세현 누님한테 출연료 안 받거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냥 다음에 시방쇼 나와주세요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럼 우리 시방새님들이 동의하시면은 예. 보수 쪽에도 조금 까리하신 분 한 분 우리가 받고요. 그렇지. 진보 쪽도 약간 까리하신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보 쪽은 약간 임세은 대변인 쪽으로 예. 정해지는 것 같고 예. 보수 쪽은 제가 한번 정해드리자면 네.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서정욱 좋은데요? 서정욱 어때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쉽지 않습니까? 약해? 네. 약해요? 윤희석 정도 와야 돼. 윤희석? 근데 근데 희석이 형님은 그 될지 모르겠다 섭외가. 진짜 우리는 인물 토크를 하면은 막 분위기가 엄청 살고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 시방새들이 사람 씹는 맛에 지금 보시네. 이분들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네. 사람 얘기하니까 동접자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네요. 근데 임세은 서정욱 조는 괜찮아요? 서정욱 선생님이 임세은 소장님 아시나?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내 생각에 임세은 소장이랑 김재섭 요러고 매치 되는 것 같고요.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괜찮죠. 네, 괜찮을 것 같고 젊기 때문에 둘이 뭐 이렇게 대화는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게스트를 한 명을 불러 두 명을 한 명. 일단은 한 명씩 가는데 한 명씩? 나중에는 이제 두 분씩도 오실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저희 시방쇼 기준으로 조금 극단으로 평가되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임세훈 누님 친하니까 뭐 그건 네네. 아니지만 시방쇼 기준으로 살짝 극단으로 이제 여기서 예. 분류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예. 이분들 두 분을 모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구독자분들 다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보는 거 아닙니까? 안돼. 그래서 한 스탯씩 가겠습니다. 한 스탯씩. 일단은 제가 그 임샘 소장님 부르면 저희 그 정치맨수다의 주제 포션을 제가 감안하건데 윤석열 욕하는 거 99%, 99%, 마지막에 1% 이재명 욕합니다. 1%. 그러면 여러분들 평화롭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30분을 윤석열 욕하다가 30분을 이재명 욕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납니다. 예, 망치 부인 불러주세요. 망치 부인이 언제적 망치 부인이야? 망치 부인 알아요? 뭐 저도 이름은 들어왔는데. 예. 야 이경은 너무 소설이다. 이경 대변인님도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경까지는 됩니다. 이경 대변인까지는. 됩니까? 됩니다. 거기까지는. 예, 이경 대변인 가능하고요. 줄 수는 있는데 근데 보수에서도 저희가 선을 넘진 않는 게 이봉규나 예. 뭐 가로세로 이런 쪽은 저희가 절대 못 부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그 이하로 부릅니다. 그 이하로. 네. 왜 우리 채널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부릅니다. 지금 위에 시간 물어보시는 분이 많네. 아마 저 5시 50분인가 6시에 가가지고요 1시간 떠들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임세현 식당 TV 뭐 가가지고 보실 분들 굳이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가서 동접이나 많이 올려주셔서 아니, 우리 그냥 시방새 힘! 그냥 비판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도 가기도 하고. 거기 가가지고 임세현 소장님이 실컷 욕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제 칭찬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방세 분들 가서 둥지 트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또 그래도 또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날선 비판을 하시는 이제 농객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또 취해 주시고 그러는 의견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주인과 싸울 때는 지구인이 손을 잡아야 된다. 맞아요. 명언입니다. 곽관용 한번 불러야겠다. 제 친구인데 관용이 한번 불러야겠네.
관용이는 부를 수 친구였어요? 있죠. 관용이 부를 수 있죠. 근데 뭐 원래 정치 우리 왔을 곽관용 위원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시방쇼에 아니 뭐 곽관용 위원장은 뭐 여기서 다 좋아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곽관용 위원장 오기 전에 사전 질문 하나 들어갑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궁금한 게 살짝 귀가 귀 형태를 보니까 운동을 좀 하신 귀더라고요. 운동했죠. 예. 그래서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레슬링 아니면 유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몇 대 몇까지 했어? 살면서 예. 그래서 나오시면 물어볼 질문인데 어. 때리고 싶은 민주당 정치. 내가 현피 뜨고 싶다. 얘랑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마우스피스 끼워주고 싶은 사람.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싶죠. 예. 지금 큰 여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곽관용 위원장도 스픽스에서 운동했대, 인터뷰했는데 만두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장윤미 변호사님은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 나 윤민우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진짜 얼굴에 인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장윤미 사실상 얼굴이 변호사님은 부처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윤미 변호사님은 뭐 부르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왜냐면 장윤미 변호사님은 이제 인상 자체가 거의 살아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교양도 넘치시죠. 집에서 클래식만 들을 것 같이 종교는 불교일 것 같이 그리고 인덕이 넘치시기 때문에 항상 방송 끝나면 용돈 주어질 것 같이 따뜻한 누님이세요. 따뜻합니다. 저희가 또 누님의 또 니시가 있어요. 저희가 진짜. 누님의 먹히는 또 나이대고 그죠? 하나 팬일 것 같다고. 누가요? 그리고 원래 또 장성철 소장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장 소장님이 이 동시간대 지금 공덕포찰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너무 하고 싶은데 거기가 또 출연료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방송 어떻게 뺍니까? 그렇죠, 못 빼죠. 모실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니면 아쉽습니다. 김성회 소장은 가능합니까? 김성회 소장님 저는 모실 수 있다고 봐요. 모실 수 있죠.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우리 그 시방쇼 우리 시방새님들이 너그러우시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어떤 분들 나오셨을 때 날카롭고 또 비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딱 각오하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시방새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습니다. 우리 JJ님, 마리오님, 나무님, 충성 점심 차려님 다들 다양한 의견 좀 주셨고 주옥순도 불러요. 누구야? 이거 주옥순 누구야? 자, 김영기님 주옥순도 불러요. 자, 제가 주옥순 선생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주옥 엄마 부대. 안 돼. 엄마 부대 대표님 안 돼. 안 됩니다. 정규재 씨요. 여긴 되죠. 정규재 선생님 요즘 훌륭하시죠. 부를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 반윤으로 이미 돌아서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잔발인 상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오실 거고. 그리고 김민규 작가님은 여야 쪽에서 좀 극단 쪽으로 한 번씩 부른다면 누구를 좀 부르고 싶어요? 한번 좀 흥미로운 분. 저는 우리 채널의 성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왼쪽에서는 이경 대변인 나오셔야 돼요. 이경 나와야 된다. 야, 좀 도발적으로 가시네. 않습니까? 이경 갑니다. 다음에 우리 우 쪽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보수 쪽에서는? 인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도 김재원 어떻습니까? 김재원. 괜찮아. 나는 김재원까지는 난 부를 수 괜찮은 있다고 것 봐. 같습니다. 나 거기까지 괜찮다고 봐. 김재원 선생님은 방송 나오면 유두리가 있어. 그래요? 유두리가 저는 있어서 하도 페북에서 제가 까내가지고 좀 미안한 게 있어. 이러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많이 이러면서 깠습니다. 화해하는 많이 거고 그냥 서로 소개가 어려울 때는 제가 섭외할 때는 여기가 이제 정통 우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인규 변호사가 좌파를 섭외할 때는 거기에 영식이 형이 있다고 그러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확장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아까 FBI 썰님은 제가 어떻게 주옥수 선생님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은근히 마당발입니다. 마당발입니다. 연합뉴스 18년 계셨습니다. 주옥수 선생님 연락처 알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어찌됐든 우리가 인물 토크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공적도 안 빠져 서로 사람 얘기하느라고 난리인데 자, 사라진 대통령, 사라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해야 돼. 자, 우리 김민규 작가님이 보시기에 자, 이재명 대표 왜 사라지는가? 검찰 수사 때문에 구속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뭡니까? 왜 사라집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갖고 있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것 이외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영리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길게 살 길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길게 살 길.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다음 총선을 주도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인생이나 아니면 물리적 인생에도 도움이 될지 어.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면 예. 참모였다면 네. 그만두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무게 민주당에 전가시키지 않겠다. 네네. 나는 밖에서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홀로 독대하고 싸울 테니까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라. 아. 그래서 깔끔하게 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지 않겠습니까? 대표 그만둬라. 아 그렇죠. 대표 그만둬라. 저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민규 작가님 말씀이 완전 들어맞는 말씀인 게 저희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그 장성철 소장님이 네. 언론에 많이 예상을 하셨던 내가 민주당 내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10월 퇴진설 네. 요거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다 부정했어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지금 그림이 보면은 어찌됐든 쌍방울이랑 백현동 엮어가지고 9월에 영장 친다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고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고설이 지금 유력하고 저랑 신변은 검찰이 쫄아가지고 영장 치지 못할 것이다. 난 말려 죽인다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말려 죽인다고 봤는데 지금 유력한 거는 9월 영장설이에요. 그러니까 9월 영장 치면은 실제로 10월에 김민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진설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론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라질 이재명이 들어맞죠. 오늘 주제. 근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생각 이런 겁니다. 전 아시죠?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대표직에 집착할 사람이고요. 대표직에서 이제 궁지에 안 몰리면 예. 예를 들면 불구속으로 말려 죽인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가실 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심플한 건데 저는 요즘 시사평론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웃긴 게 이재명의 캐릭터 분석이 아직도 안 돼 있다. 누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패널들이 맨날 기우제야 기우제 영장을 5월에 친다 6월에 친다 또 지나니까 8월에 친대. 그래서 8월에 안 친다고 했더니 그게 또 9월에 친대. 그럼 뭐 칠 때까지겠죠 뭐 계속. 내년에 인디언 10월에 친 인디언 기우제 11월에 치고 12월에 칩니다. 안 되면 내년에 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경제 방송에 나오는 아유.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의 경기 침체 온다고 매달 얘기하는 그렇지 거 똑같은 경제는 거야. 매년 어려워 한국 경제는. 9월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설, 10월 너무 어려워. 네. 이제 미국의 금리를 보니까 다음 네. 달에 경기 침체 오겠네요. 아마 네. 막 이런 거지. 뭐.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구속 수사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 검찰이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대로 해서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제가 왜 검찰이 영장을 안 칠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냐면은 네. 이게 영장이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때리는 결론에 모든 명운이 다 갈려요 지금.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검찰도. 전 그게 굉장히 미심쩍은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대법원장 바뀌니까 또 그러면은 또 영장 전담 판사 바뀌면 그땐 또 영장을 친다 이러는데 그거야말로 얼마나 정치적인 생각입니까?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그럼 이재명 구속시킬 영장 전담 판사 골라가지고 그걸 또 임명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검찰이 또 영장을 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총체적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팔을 짜는 누군가도.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영장을 칠 거면 빨리 쳤어야 됩니다. 빨리 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까지 길게 끌어왔어요. 그 얘기는 검찰도 확실한 한 방은 못 잡은 거지 사실은. 확실한 한 방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묶어서 치는데 판사가 요 여러 개를 묶었어. 그냥 불구속 수사해. 영장 기각 때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이나 현 정권 입장에서도 어라? 영장 쳐봐야 리스크만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 고통스러워 보이고 민주당 계속 당이 붕괴되네. 리더십이 없으니 그냥 풀어놓는 게 더 유익하겠네. 그래서 안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과거에 황교안 씨를 안 잡아갔잖아요. 왜 안 잡아갔겠어요? 적폐청산할 때. 사실 국무총리면은 권한대행을 했거든 대통령. 예. 잡혀가면 1순위로 잡혀가야 돼. 또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죄송하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분이. 사퇴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고요. 네네. 근데 안 잡아갔잖아요. LCT든 모두 관련된 의혹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잡아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오히려 황교안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말려 죽이면서 그냥 풀어놨거든요. 손 안 대고. 전 지금 요 검찰과 현 정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굳이 손대서 썩나게 할 필요 없다. 전 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 이제 신변 의견에 동의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바람,
기대 이런 것보다 그냥 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실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민규 작가님이 얘기하신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현 국면을 전망한다는 거는 정치를 전망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뉴노멀이죠. 자, 지금 뉴노멀이지. 비상식으로 사고해야 돼. 그래서 약간 제도권을 벗어나서 사고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장을 치면 검찰이 부담이 네. 너무 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래?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 상식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나서 저는 제 상식이 다 안 맞았거든요. 맞아. 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설마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래도 그때 방송 나가서 제가 윤리위원장 바로 해임시키라 했고 아마 기억날 거야. 우리 그때 시방쇼 처음 할 때 윤리위원장 바로 잘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이미 그때부터도 비정상의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상식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은 야, 이 설마 당대표를 어떻게 날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 우리 아이고 대표님 아유. 이상민 TV 아이고 이상민, 오랜만입니다. 이상민 반가운 친구야. 아이고 대표님이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우리 전학간 친구입니다. 예. 아 전학가셨군요. 전학 가셨어요. 근데 방금 이제 스픽스의 목요일 멤버를 보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없던데 왁자지껄 나간 거 아닙니까 오늘? 오늘 막자짓거리 이상민 씨가 멤버로 안 돼 있던데 이 스픽스 나쁜 놈들이 혹시나 이상민 씨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 이거 상민 씨한테 배운 건데 슈퍼챗을 안 쏘면은 예. 굳이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아 관심 주지 않겠습니다. 써야지만 관심을 줘야 됩니다. 본인이 제발 그랬기 나대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그 법적 어쨌든 우리 법 기술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테크니션이죠, 테크니션. 법 예. 테크니션 우리 신규 변호사에게 듣는 예.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 예. 첫 번째 질문. 구속영장은 예. 간단 명료할수록 좋은 것인가?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그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더라? 100 몇십 페이지? 맞아요. 기록이 두꺼워. 기록이 두껍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검찰이 후달릴 때 꼭 그렇다. 후달리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장이 음. 간단 명료하면 힘을 가집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말이 많고 빙빙빙 돌린다. 네. 이거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수사예요. 네. 어려운 수사고 특수 수사기 때문에 네. 전광석학까지해서 그냥 끝내버렸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 적폐 수사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다. 전광석화처럼 해서 수루루 잡아놓고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사는 너무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이 네. 너무 질질질질 끌었어요. 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다 흘러나왔고 너무 많은 정치 쟁점화가 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쟁점화도 컸지만은 네.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네. 지금 백현동으로 안 되니까 쌍방울 같이 넣어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영장 청구할 때 막 해서 막 130쪽이 180쪽이 되거나 200쪽이 된다는 건 더 후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달리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영장 전담 판사가 그 후달리는 주장에 근거해서 영장을 발부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부담이. 네. 판사도 인간인데 안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느끼겠지. 솔직히 이준석 대표 그 가처분 건도 원래 당원 당규 바꿔서 왔잖아요. 네. 2차 때. 네. 그 가처분 그냥 인용시켜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첫 번째랑 결론을 똑같이 냈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기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판사가 느끼는 정치적 부담감. 네. 집권 여당과 싸워야 되는. 근데 지금 이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판사도 사람인데 네. 이 뉴스 안 보니까 판사는 네, 뉴스 다 보겠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부정 여론이 70%야. 네. 예를 들면 60%에서 70%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140페이지나 와서 음. 막 주저리 다 써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영장 발부. 그 부담 안. 그럼 70%랑 척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검찰이 영장이 치려면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쫄린다. 그 영장 치는 무리수를 더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영장 치는 무리수를 안 둬도 그냥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어. 무리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등장합니다. 네. 민규 작가님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후달려. 지금 영장 후달리지.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 네. 그래서 두 가지 혐의를 묶어서 같이 넣어. 네.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를 네. 같이 묶어서 같이 넣어. 네. 근데 넣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의원에 대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할 시
아니 국회가 체포를 동의해줬는데 내가 뭘 판단해 그냥 구속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사이에 비회기 때 영장을 치면 내가 재발로 가겠다 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재판에 넘어가면 이재명이 더 유리할 것이다. 요런 가설은 어떻게 보세요? 말 됩니까? 근데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을 발화해서 견제했을 검찰이 회기 중에 칠 거다. 근데 체포동의안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 자체는 이재명한테 구속영장 발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까지 너 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과결이 돼서 온 건 맞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영장을 그게 발부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판사가 법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근데 판사- 법적으로는 여론을 신경 쓰는 판사라면 근데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죠. 판사에게는 아하. 그 민심의 여론, 아하. 민심의 향배, 향후 권력의 향배 이게 판사한테 중요한 거지. 네. 뭐 국회가 뭐 솔직히 이번 국회는 이제 좀 있으면 해산될 건데 뭐 이제 좀 있으면 총선 또 하는 건데 뭐 전혀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가설들을 달아가지고 우리 법 기술자 테크니션이야 불러주세요. 예, 법 기술자 이제 우리 시방수의 이근한은 아니 죄송합니다. 이근한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죄드리겠습니다. 예, 이근한 아닙니다. 자, 이근한 아니고요. 법 기술자 누가 있습니까? 법꾸라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법꾸라지 하면은 예. 우병우죠. 우병우. 자, 우리 시방수의 우병우. 자, 이거 우리 좀 기분이 좀 묘한데.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법적 해석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덕술 나왔습니다. 노덕술까지는 안 갑니다. 자, 거기는 법기술자는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라질 이재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따라 그럼 이재명 해봤습니다만 사라진다? 저는 안 사라질 거라고 봐요. 난 이재명 끝까지 버틴다고 봐. 끝까지. 전 사라진다고 봐요. 저도요. 언제 사라집니까 그러면? 10월설 장성철 선배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펠렌데? 장펠렌데? 그럼 많이 틀렸네 그동안. 솔직히 많이 틀린 건 맞잖아. 펠레야? 문어예요? 일부 장문어입니다. 장문어. 그런가? 그거 너무 믿으시는데? 반대로 한번 또 가나? 당해봐야 또 아실 것 같은데? 냅둬. 아니 근데 장성철 선배도 이제는 제도권에 속한 평론가가 됐죠? 이제? 그죠? 네. 내부에서 아무리 소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무리수가 있겠지. 지금은 모든 상식이 안 맞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장성주 소장이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예. 안 맞아요. 예. 이재명은 안 사라집니다. 뭐 이제 이런 저는 나무님하고 동의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분은. 아. 설사 뭐 제가 다 틀렸다고 칩시다. 예. 정말 영장이 발부되고 옥에 들어가셔도 네네. 저분은 물러나실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안 사라집니다. 너무 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높게 봐. 절대 아닙니다, 저분은.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와 실제 어쨌든 체급 자체가 야당 대표 아닙니까? 169석인데 얼마나 많은 77.7? 아무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그 체급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링컨 대통령의 그런 연설인가요? 링컨인지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네, 링컨. 뭐 국민의 링컨입니다. 링컨입니다. 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 치환합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아니 이미 슬로건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공적 의식이 있었으면 사퇴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었으면 아예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대선 지고 나서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선 지고도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깨알 같은데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야 예. 됩니다. 끊어버려. 예의가 아니 없어. 우리 김민규 대표님 언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연말. 연말에. 연말에 아. 10월설은 좀 이르다. 예. 연말이다. 한번 연말 지나면 다 알겠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올해 연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말 아니고. 약간 유상봉화법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가네요. 아니 근데 신인규 대표가 그러니까 안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검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시기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니까 일단 말려 죽이는 전략이 훨씬 더 검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말려 죽이는 전략이 통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통했다? 민주당이 막 이재명이 잘했으면은 저는 그 영장 청구했을 거라고 봐요. 무리하게라도. 근데 이재명이 너무 못해. 너무 못하고 당 지지율은 10% 이상 차이 났고 앞으로는 이게 고착화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거 국민의힘의 예측이 틀리지 않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지율이 4% 올랐던데 매출은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4%가 오릅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설명하시는 건 딱 하나죠. 이재명 대표가 너무 못하니까 반사이익은 계속 국민의힘에 오고 있죠. 그럼 이 격차가 갭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왜 넣습니까? 이미 지지율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그 그렇죠. 참모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보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전 대선 후보였고 다음 대선이 있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2보 후퇴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아까 이제 심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아니 제가 안 그만둔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자 낸 메시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오늘자 메시지를 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자기 수사에 대해서도 오늘 24일날 출석한다고 갑자기 얘기하면서 오늘 그래요. 네. 이 수사는 나에 대한 정치 공작입니다. 딱 그래. 음. 아직도 이분은 또 정치 공작이래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거는 나에 대한 정치적인 음해고 공격이다라는 게 이분은 깔려 있어요. 네. 이분 심리에는. 근데 왜 그만둬? 안 그만두지. 요 대목은 이제 임세현 소장이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하나 남겨두고요. 자, 이제 저희가 트렌드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루키님, 현정권님, 이도경님, 나무님, 정부수반 선출선거 출마 김민수님, JJ님, 명왕님, FBI 썰님, 솔향님, 루키님, 나무님, 충성충성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오늘 시방데이인데요. 이어지는 방송은 우리 김민규 작가님과 일피디님의 트렌드 이슈 어디 이슈 여기 이슈 저기 이슈? 저기 이슈 그렇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예고 방송 해드린 대로 네, 오펜하이머 영화 리뷰를 진행하려고. 저도 꼭 볼게요. 예. 꼭 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오펜하이머 리뷰를 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맨수사 다음 주에 게스트와 함께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바. 시바.